여야 선대위 의원 두 분 모시고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었는데 양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늘 이준석 대표 입장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어떻게 안타까운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또 예도의 뜻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고민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모펀드 사건이라든지 또 윤미향 사건 이럴 때 연관된 분들이 몸통 수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정말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윤석열 후보도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적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고민정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 왜 특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거든요. 왜 양당 모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는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거죠.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30일 날 지난주에 이제 법사위가 열렸고요. 법사위에 68건의 법안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7건, 딱 한 건만 빼고 상정이 돼서 통과됐거든요. 예. 그 한 건이 바로 특검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우리가 합의 안 된다고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법을 상정해놓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사위 역할인데 아예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정하기 전에 내용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여야 간에 어디까지 수사의 그 범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핵심이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그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바로 특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조건 없는 특검, 무조건 특검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꾸 조건을 다시니까 이중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그러면 이재명 특검이라고 조건을 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건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이 달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법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대안을 내가지고 대안의 법안을 내놓고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우리가 법사위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늘상 하는 일 아닙니까? 왜 민주당 나름대로 법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질 않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야 간에 원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 제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이분들의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다 하시겠다는 당연합니다. 의미이신 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왜 이번에 내신 특검법은 이렇게 이재명 특검이라고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도 하시고 상임위도 하실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두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법사위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자꾸 조건을 다시냐 이거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건 얼마든지 수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이 왜 살아났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하실 때 유병태 금감원 국장한테 살살 다루어라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났고 그 살아난 저축은행이 이번에 연루가 된 것이거든요. 자꾸 사건을 파고 들어가면 아직 그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우리가 내놓는다고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되나요? 민주당 동의하셔야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진실을 원하는 거 국민들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가셔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특검하겠다 해서 특검이 좀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국민들도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기했던 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앞서 뉴스에서 1심에서 각하 판결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분 입장 어떤지 각 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일 자체가 잘못됐기도 하거니와 예. 이미 검찰총장을 떠난 분입니다. 대선에 출마해 계신데
지금 직무정지를 한다는 게 무슨 소익이 있습니까? 소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각하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직무 정직 판결에서 나왔던 징계 사유들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가 또 있고 그 반드시 이후에 또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되겠죠. 입장이신데 이번 사건에는 그 징계 내용에 대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직무정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각하가 나왔고요. 그렇죠. 징계 부분은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다투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이 소익이 뭐가 있겠는가 판결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럼 아니, 국민이 뭐 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지난번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그 채널A 검언 유착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판사 사찰 지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분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판사 사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법의 판단도 받아야 되겠죠.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판결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익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1심에서 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소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국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각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뭐 미칠 영향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서 직무정지에 대한 또 항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켜보고 여론이 어떻게 직무정지는 수위를 오늘 될지. 결정이 났고요. 예, 앞에 이 부분은 이제, 났고 예. 앞서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표심 공략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TK 공략에 나섰고 또 강원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이준석 대표와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 일정에 대해서도 또 평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뭐 우리 이준석 대표가 2030을 이제 대표하는 이런 직위에 있고 또 2030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2030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다닐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게 왜 다니느냐? 경청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예. 들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청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쏟아부으시는데 예를 들면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존경하는 줄 믿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충격적입니다. 저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유권자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또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범이 한 달 늦었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올 때 되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게 유경수 여사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뭐 같이 다니거나 소외된 계층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관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인이 직업이 있고 본인이 또 전문직이 종사자라면 자기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나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나왔는데 왜 상대방 당은 안 나오느냐라고 투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와서 진면목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회성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충분히 그 호감도가 있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금태섭 의원도 업무에 진심인 분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시는 겁니까? 원래 그 주인공은 좀 천천히 짠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예. 주인공이라고 보십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너무 그래 재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수정 위원장이 이거 국무선거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 날카롭게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왔거든요. 검증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한 둘러싼 분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네거티브로 흘러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는 뭐냐.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거, 사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또 카드라 수준의 질문 이런 것들로 계속 네거티브를 제기하시면 선거판이 아주 지저분해지면서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죠. 확실한 내용만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 아내에 대한 선호도 호감도 조사를 예. 보니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네, 뭐 저희가 걱정할 일은 네,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매번 걱정해 주셔서 후보는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한번 뭐
예. 그렇게 평균을 단정할 내봐야 수는 되겠죠. 없으실 텐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 어제도 연일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됐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발언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양당 입장에선 이게 득인지 실인지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저희야 뭐 추미애 장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과연 민주당의 덕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님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그게 바로 덕으로 가겠냐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결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당에서 좀 일정도 짜주시고 토론회도 좀 나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회 일정이 아직 안 나왔죠. 토론회 일정들이 나와주면 충분히 다 하실 겁니까? 뭐 그 후보가 결정할 일이지만 가급적 토론에 많이 나가서 정책 토론으로 가는 게 바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후보가 어떠니, 후보자, 배우자가 어떠니, 뭐 네거티브가 어떠니 이런 거 말고 국민이 바라는 건 희망의 복원이거든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정책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미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님 동의하신다면 양당에서 네거티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대선- YTN에서도 꼭 토론 주최해 주십시오. 예, 전국 상황 앞두고 두 분 모시고 꼭 토론을 해서 두 분이 궁금하신 점, 또 국민들이 궁금한 점 꼭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외연 확장 경쟁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합류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김관영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 합류했습니다. 양당의 지금 외연 확장 경쟁,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곳을 벗어났던 분께서 다시금 이렇게 대선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참 강심장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나갔다고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부친의 의혹 때문에 나간 것이고 각각 당의 부동산 관련된 12명, 2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약한 그런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은 높이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윤희숙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반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예. 앞으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아마 첨언하실 내용이 많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